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대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방문 판매 업체 탁구장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 확진자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50명. 이 중 국내 발생은 43명인데 40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방문 판매업체 리츠웨이, 양천구 탁구장 등에서 시작된 감염이 1차, 2차를 거쳐 N차 감염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경기 과천의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에서 직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이 파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정착하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환자 가운데 3명은 강원도와 경남 등 수도권 밖에서 발생했는데 이들의 감염 경로는 모두 수도권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20대 여성은 리츠웨이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명성 하우징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고 경남 양산에 사는 40대 여성과 딸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한 남편에 이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1명, 경남 2명의 확진자 3명도 수도권과 관련된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과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밀폐, 밀집, 밀접된 공간에서의 모임을 피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최근의 감염 추세를 보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료계 한쪽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한 달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수도권 환자 수는 296명에서 797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 병상 1,711개 가운데 아직 60%가량이 비어있다고 밝혔지만 수도권에선 하루 40명꼴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한 달도 안 돼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은 9%로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생활방역 전환 기준으로 발표했던 5%를 훌쩍 넘긴 겁니다. 또 다른 기준인 신규 확진 환자 50명 이내라는 관리 목표도 최근 일주일 새 3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다는 건 신규 확진 환자 수보다 실제 감염자가 더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확산을 막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증상이 있으면서 확진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무증상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곳에서 은밀하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화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역당국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전환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경제, 사회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아직까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범위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수도권 각 지자체별로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역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수도권 감염 확산 추세를 지켜본 뒤 방역태세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죠. 노래방이나 클럽 갈 때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전자 출입 명부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신촌에 나와 있습니다. 자, 평일에다 비가 조금 내려서인지 거리는 좀 한산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또 최근 잇따른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으로 실제 발걸음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직접 거리를 다녀보니 노래방이나 술집 간판은 있는데 아직 불이 안 들어온
그러니까 영업을 잠시 중지하고 있는 곳도 많고요.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QR코드 입장 의무화로 인해 조금 전까지도 앱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노래방 한 곳을 들어가 실제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름을 적어야 했지만 이제는 이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QR코드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네이버 초기 화면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내 서랍으로 들어가 줍니다. 역시 QR 체크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준 뒤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이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면 QR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장님, 어디에 찍으면 될까요? 네,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출입을 위한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냥 이름을 적었을 때처럼 허위 기재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이렇게 생성된 QR코드는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15초가 지나면 재시도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모두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만 제외한다면 개인정보가 함부로 돌아다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같은 QR코드 입장이 의무화된 곳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과 노래 연습장 등입니다. 또 함께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고위험 시설이 8만 곳 정도 되는데요. 이런 QR코드 없이 손님을 받거나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이어서 이 단속은 하되 처벌은 않는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이런 QR코드 입장제를 등교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 방역을 위해 학원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에서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이렇게 의료진들이 잇따라 탈진에 쓰러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 비용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고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는 진료소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싼 레벨 D 방호복 대신 얇고 가벼운 전신 가운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무릎 아래까지만 내려오는 수술용 전신 가운을 걸치고 투명한 얼굴 가리개와 N95 마스크, 장갑까지 4종 세트만 착용해도 감염을 예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그런 안전 가이드라인을 다 참고하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술용 가운은 폭염이 심한 야외 선별진료소에 우선 배분될 예정입니다. 방호복 안에 냉매가 있는 아이스쿨러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진의 더위를 식히는 데 필수적인 에어컨도 전국 선별진료소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위가 시작된 5월 초부터 의료기관들의 설치 요구가 잇따랐는데 한 달 만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드리지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만 우선 설치하고 나면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틈틈이 쉴 수 있도록 에어컨과 시원한 음료를 갖춘 휴식 공간도 마련됩니다. 또 선별진료소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해 검사 대상자를 분산시키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방역 담당자와 의료진을 위한 보상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식약처가 인증했다는 여름용 마스크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 얇은 마스크를 쉽게 살 수 있을지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마스크를 아예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덥고 그냥 걷기만 해도 얼굴에 땀이 차가지고 좀 많이 불편해요. 여름철에도 숨쉬기 편한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지난주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지만 금방 매진되는 상황. 매번 들어가긴 했는데 사이트 자체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로 그냥 가지고 있는 KF94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아예 웃돈을 받고 KF-AD 마스크를 파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 걸까? 직접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계로 들어간 원단이 크기에 맞게 잘려 나오고 귀에 거는 끈까지 달리면 불과 몇 초 만에 마스크 수십 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계에서 하루 6만 개의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생산되는데요. 이 업체는 오늘부터 기계 2대를 돌려 하루 10만 장 이상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중엔 매일 40만 장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개당 5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생산 체제를 주야간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 풀 근무로 지금 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도 오늘 하루만 7개 제품에 새로 허가를 내주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엔 하루 200만 장까지도 생산될 걸로 보이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재 전 국민 하루 마스크 필요량이 500만 장 정도인 데다 기온이 더 올라갈수록 거의 대부분이 여름 마스크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등교를 시작한 학생들까지 감안하면 얇은 마스크 수요는 더 치솟을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KF-AD 침방울 차단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로 지정해 전 국민이 골고루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왜 안 내리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여름철 수요가 줄어들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을 낮추거나 아예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